결국에는 후발주자가 그럼 현실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그게 제 생각에는 특화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관절을 내가 잘한다, 그 다음에 그 치료에 있어서 어떤 치료가 내가 특화돼 있다, 그거를 광고를 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층도 우리 병원의 특색이 8층이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문화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좌도 열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건강 강좌를 할 건데 사람들을 모아서 건강 강좌 해주고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우리 병원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부러 뭐 여기 이제 오신 분들한테 하병을 광고하진 않잖아. 할 필요가 없지. 지나가면서 다 보이니까. 또 우리 병원 그게 뭐냐, 복도로 들어오면서 또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은 문화 예술을 후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하면 병원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층이잖아요 8층 이거는 병원 어쨌든 될 수가 없잖아. 진료도 못하고 입원도 못되고 한 층은 날리는 거야, 맞지? 한 층은 날려야 되는데 아깝죠. 이거마저도 입원실을 만들면 입원실 병상 10몇 개는 더 뽑아내는데 그럼 내 수익률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 되려 그러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봅시다. 우리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물건을 판다고 할 때, 애플로 예를 들게요. 애플에서 핸드폰을 판다고 할 때 애플 핸드폰만 광고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애플에서 핸드폰 광고를 할 때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많이 보여주잖아. 이렇게 이쁘게 핸드폰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함께 하면서 특히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고, 그거는 뭘로? 애플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병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는 사업이라는 게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밀고 있는 제품, 파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병원 사업은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병원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역세권에 왜 병원이 있겠어요? 역세권에 사람들이 오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병원이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업들도 온라인으로 파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야 되면, 그런 사업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비싸단 말이야. 맞지? 우리 입지는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여기는 입지가 안 좋지. 왜냐하면 명지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야 되고 바닷가 근처인데 바로 안 좋은데,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병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병원에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 난 안 아픈데 병원에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뭐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안 아프더라도 한번 오게 되면 지나가다 보잖아. 이렇게 병원이 있구나. 그러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우리 병원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이 병원이 만약에 전부 다 병원 공간으로만 채워졌다고 하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외래로 오신 분들이 너무 재미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호기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반대로 우리 병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이나 문화 후원들이 훨씬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거, 공연이라는 거, 극장이라는 게 역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랑 크게 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거라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거를 인수를 할 때 이 공간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역시 좀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높임말 쓰니까 너무 강연 같다, 맞지? 반말해야 된다, 역시, 맞지? 또 궁금한 거 이제, 그러면 약간 다른 병원들도 저희처럼 약간 독특한 컨셉으로 좀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그거 있잖아. 최근에 우리 병원에 저기 다리 길이 늘리는 거 있잖아. 다리 또 펴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이 수술 끝나고 우리 병원에 이제 요양차 이제 입원하셨는데, 서울에 모 정형외과 선생님이 다리 사지 연장 수술을 하죠. 전국에 찾아가더라고. 그분 내가 물어봤지, 환자가 왔을 때 그 한쪽 수술하면 얼마죠 물어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실비가 안 돼, 의료보험도 안 돼, 성형수술 같은 거야, 맞지? 2천만 원인데 이게 대단한 게 뭔지 알아? 한쪽만 늘릴 수는 없잖아. 무조건 양쪽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2천이 아니고 4천짜리 수술인 거야.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그래서 나보고도 원장님도 이런 수술 하세요 하는 거야. 나는 안 한다 했지. 왜냐하면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술하고 온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합병증이라고 하잖아. 합병증이 생겨요. 생기는데 결국에는 합병증 컨트롤을 잘해야 돼. 맞지? 다리를 급격하게 늘리면 신경이나 이런 것들, 근육들이 다리가 뼈가 자라는 길이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합병증을 잘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잘 설득시켜야 되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지. 내가 그것도 하고 딴 것도 하면서 그거 하기에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살 것 같아. 왜냐면 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야. 나는 성형외과 선생님
선생님들 또는 피부과 선생님들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왠지 알아? 정형외과는 그나마 수술 전보다 안 아프면 수술이 어쨌든 잘 된 거야, 맞지? 안 아프면 이전에 아픈 게 10인데 한 5만 주로도 환자가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진 않아. 근데 미용 성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다리 사지 연장은 또 미용 성형이잖아. 수술 성공의 여부는 뭔지 알아? 나의 만족감이야. 나는 만족했어. 근데 주위에서 야 니 왜 그래? 이러면 와 열받는 거라. 나는 좋다고 했는데, 맞지? 그 주위에서 또 그게 한 번씩 툭툭툭 찌른다니까. 찾아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막 컴플레인을 해. 그러면 또 돈 내라. 내 재수술에 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많을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래서 그걸 버틸라 그러면 멘탈이 난 강해야 돼 보거든. 진짜 멘탈 강해야 돼. 나도 웬만큼 나도 멘탈 강하다 보지만 성형외과 성형수술 하시는 분, 미용수술 하시는 분들은 와 멘탈 진짜 강해야 될 것 같아. 맞지? 마찬가지로 막 이 다리 늘리는 거 분명히 부작용 생기거든. 합병증 생기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좀 잘못돼봐. 와, 그거 나 뒷감당 쉽지 않을 것 같다. 아픈 사람들 잘못되는 것보다 멀쩡한 사람들 문제 생기는 게 난 더 크게 힘들다 보거든. 그래서 그 돈을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화병원을 만든다 하면 그런 것처럼 전국에 찾아오니까 돈을 많이 버시겠지, 그분은. 그렇지 않을까? 특화병원이 될 수 있는 또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으로는 어려워. 수술 또는 시술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 특화병원이 되려고 그래. 맞지? 또는 검사가 뭐가 달라야 돼. 수술, 시술, 검사 세 개가 뭔가 달라야지 특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 특화병원을 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돈이 많이 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수술, 시술, 검사하려고 그러면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수술방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니까. 시술이나 검사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스스로 개발해야 돼.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이제 코골이, 양압기, 그러고 수면 다원 검사, 그것도 물론 시설비가 좀 들죠. 입원실을 몇 개 갖춰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 수술하는 병원을 지려고 그러면 MRI 넣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수술방 넣어야 되잖아. 입원실 넣어야 되잖아. 그에 비하면 사실은 푼돈이지.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아올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진료권이 넓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는 의사가 성공하는 거에는 그거라고 보거든. 내한테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권이 얼마나 넓냐가 그 의사가 성공하는 비결이지. 만약에 전국에서 찾아온다 그러면 그 의사 또는 그 병원은 무조건 성공한 병원이지. 맞지? 우리 병원은 성공한 병원이 아니지. 왜? 서울에서 내한테 찾아오지 않잖아. 기껏 찾아와봐야 부산 좀 더 멀리 또는 김해, 창원 이 정도잖아. 전국구 병원이 돼야지 성공한 거지. 어떻게 전국구 병원이 아닌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또 궁금한 게 이제 없어?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아무 특징이 없고 개성이 없는 병원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 해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지를 정말로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특화된 병원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얼마 못 가서 미래가 불투명한 게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료권이 넓어지길 바라고 있고 더 멀리서 환자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겁니다. 네, 이상이에요. 마무리합시다.